좀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함수 얘기를 좀 먼저 할게. 함수가 뭔지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을 배우잖아.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의 주요 테마가 딱 요거라고. 함수 그래프. 함수 그래프. 함수 그래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까워지는 게 누군지 보고 그 다음 이때 증가와 감소를 관찰하고 극대와 극소를 관찰하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네? 이제 뭐해?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도 구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함수가 뭔지 모른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나랑 1학년 때 수업했던 분들 꽤 많잖아요, 여기. 그때 함수가 무슨 뜻인지 계속 말하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준아, 함수가 뭔데? 엎드려 뻗쳐. 정의역이 뭔데요? 엎드려 뻗쳐. 서연이 말해볼게요. 아, 우리 그때 진짜 재밌게 공부했었잖아요. 아닌가요? 아, 그때 없었나요? 2학기 때 없었나요? 아, 없었어요. 아쉽다. 우진아, 함수가 뭐예요? 우리 문산제일고 1등급 함수가 뭡니까? 아, 또 부담 줬지, 내가 너무. 그치? 함수가 뭔지 말할 수 있다. 함수가 뭐는데? 함수가 뭐야? 야, 그럼 지금까지 함수가 뭔지 모르는 애들한테 함수 그래프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 정우야, 함수가 뭔지 모르는데 함수에 대해서 공부한 거였어? 함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맞아? 재우야, 이거 맞아? 쟤 또 함수 검색하고 있다. 와. 함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표현을 먼저 하셔야 돼. 대응이 무슨 뜻? 짝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짝을 짓는다고 하지 왜 대응이라고 말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게 하나씩만 가야 돼. 2개 가면 안 돼. X에 1 넣었더니 Y 값이 3도 나오고 5도 나온대. 안 돼. 함수 아니야. X에 5 넣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함수 아니야.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해야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것들은 방정식 혹은 직선 혹은 원 그냥 이렇게 불러. 그래서 원의 방정식, 직선, 기하에서 보였던 2차 곡선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리잖아. 함수라고 안 부른다고. 왜?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게 함수입니다.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얘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표현한다고.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셔야 돼. 아, 당연한 거야. 알고 계셔야 돼. 근데 문제는 아까 정의역? 함수일 때 지금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일 때 그때 집합 X를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그리고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들을 모아서 치역.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 분명히 1학년 때 했을 거라고. 네가 우리 학원에 다니지 않았어도 했을 거라고. 학원 안 다녔는데요. 학교에서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연산하는 거 계속 목숨 걸지 마세요. 그 의미와 뜻, 해석, 논리 이런 걸 보셔야 돼. 그래서 납득이 되니 안 되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논리가 맞아 떨어지면 계산을 누가 못해. 아까도 말했잖아. 사칙연산은 못하면 그거는 아픈 거야. 아픈 거야. 구구단 아직 못 외웠어? 아픈 거야. 그래서 예준이 계속 그렇게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픈 거예요.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역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역함수는 뭘까? 함수가 뭔지 알아.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때 이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 그럼 역함수는 뭐냐? 역대응 관계가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걔를 역함수라고 부른다고. 역대응 관계라는 말을 하려면 원래 함수, 원함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역대응 관계를 관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집합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X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그때 걔를 F의 역함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역함수 19 해봐라고 하면 너네 뭐 했어? X, Y 바꿨었잖아. 역함수 그래프 그려봐 하면 어떻게 했어?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했잖아. 왜? X, Y 바꿨으면 되거든. X에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역대응. Y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게 X값. 바꿨었다고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배경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이때 여러분들 교재 139페이지 교재 위에 제목에다가 이렇게 좀 수정해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함수 밑에다가 증가함수라고 써줘. 증가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너네는 증가함수에 대해서만 다뤄. 감수함수는 다루지 않아요. 증가함수, 감수함수? 그걸 왜요? 라고 하면 함수가 역함수로 갖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대형일 때? 1대1 대형일 때.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몇몇 기억의 파편들 잘 묶어. 1대1 대형일 때. 그럼 함수 그래프를 볼게. 1대1 대형이래.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1대1 대형 돼, 안 돼? 안 돼.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야 돼.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야 돼. 그럼 역함수를 갖는 함수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증가냐 감소냐. 그때 증가하는 함수일 때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9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보세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1 때도 역함수를 하면서 이런 거 배웠어.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의 좌표 구하기. 맞아? 그때 역함수식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다. 왜 안 세웠게? 어차피 y는 x랑 만나니까. 맞아? 근데 그 함수는 전부 다 증가함수입니다. 감소일 때는 안 배웠어요. 그럼 감소일 때도 있나요? 라고 하면 있긴 있어. 근데 지금 너네한테 말할 단계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증가함수일 때 그 역함수와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우측 그림 보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y는 fx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증가함수죠. 이때 역함수를 그릴게. 어떻게 그려? y는 x에 대칭해서 그려요. 그래서 gx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말해주세요 하면 요 넓이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역함수 안 구합니다. 그러면요. y는 fx하고 y는 x 두 함수의 둘러싸인 넓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리고 뭐 하면 돼? 2배 하면 돼. 됐죠? 끝. 그래서 실제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역함수 문제를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너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긴 해. 근데 개념 뭐부터 알아야 돼요? 정의와 뜻부터 하세요. 그래야 나머지 얘기들이 파생될 때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그냥 빨리 풀어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보시면 fx라는 x제곱 함수가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봐요. 그때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x제곱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0,0에서 오른쪽 1사분면 쪽만 이렇게 보는 상황이죠. 됐죠? 얘가 fx 함수.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그게 바로 무슨 함수? 역함수.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역함수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여만 드릴 거예요. 쓸 필요 없어요. y는 x제곱 함수가 있네. 이거의 역함수는 xy 바꿔서 x는 y제곱. 그럼 y는 뭐예요? 풀마 루트 x. 됐죠? 그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원함수의 정의역. x는 누구?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그때 치역, y 값의 범위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 xy를 바꿨네요.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요. 원래 있던 치역의 범위를 x로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 치역의 범위는요. 원함수 정의역 x의 범위를 y로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 정의역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늘 거고요. 그때 나오는 y 값들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뿔마라고 쓰지 않고 플러스로만 써야 돼요. 무슨 함수? 무리함수. 그래서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또 통해서 무리함수 공부했다고. 대충 기억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까먹으니까 문제지 뭐.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어쨌든 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결론. 우린 뭐 할 거냐? 이 넓이 구할게. 그래서 2배 하면 되잖아. 대칭이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누구? y는 x제곱이랑 y는 x. 두 함수에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할게. 그럼 뭐 찾아야 돼요? 교점. 어우, 교점 몇 번 하나 몰라. 그럼 교점 어떻게 구해요? 연립. x제곱 마이너스 x는 0. x가 몇일 때? 0 또는 1일 때. 아, 교점이 0일 때 있고 여기 1일 때 있구나. 그럼 우린 뭐해? 0에서 1까지 이 구간에서 정적분하면 됩니다. 누구를요? 둘이 뺀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x를요. 불안한데요, 선생님. 둘이 뺀식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직선이 위에 있고 곡선이 아래에 있는 걸로 빤히 보이는데 부호 거꾸로 쓴 것 같은데요. 괜찮다니까. 뭐 하면 돼? 적분해. 위끝 대 2 빼기 아래끝 해줄게. 그러면 결론은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죠. 몇인데요? 마이너스 6분의 1인가요? 맞아요? 네. 절대값이어서 말하세요. 절대값이어서 말하세요. 그러면 된다고. 됐음? 그러면 다시요. 넓이가 6분의 1입니다. 그거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더 있는 거죠? 2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입니다. 끝. 됐을까요?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에서 누굴 뺐다가 중요하지 않아. 뺀식을 썼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부호는 양수 나오면 제대로 한 거니까 그냥 가시고 음수면 거꾸로 쓴 거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요. 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에서 누굴 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헤어졌을 때 가장 멍청한 질문이 누가 찼어 이거예요. 누가 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다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힘내. 자,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가시면요. 3번입니다. 한번 해봐. 3번. 3번입니다.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지? 3번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역함수를 구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가요. 3차 함수입니다. 0 넣으면 0 나오죠? 그 다음 3차 이렇게 그립니다. 왜? x가 0보다 클 때만 보니까. 이거 틀린 친구들의 대부분은 0보다 작을 때도 다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대칭을 하면 역함수가 보입니다. 됐죠? 굳이 역함수 안 봐도 돼요. 우리는 y는 9분의 1x 세제곱이랑 y는 x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그 구간에서의 정적분 값을 구할 겁니다. 교점 누구 나와요?
그 중에 마삼은 볼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럼 0하고 3이구나. 그럼 뭐 하면 돼?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직선에서 곡선 빼야죠. 맞아요? 곡선에서 직선 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반대로 말하면 되죠. 그러면 네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이제 뺀 식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정적분해야지. 됐지? 3차입니다. 근데 이 3차를 썼는데 여기서 공식 쓰려고 또 막 비비는 친구도 간혹 있음. 다시 말할게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얘를 정적분합니다. 네가 아는 거는 2차일 때예요. 하고 싶은 거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다 맞나와요. 갑니다. 36분의 1 x 4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에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미쳐버리겠다. 됐죠? 여기서 또 막 3분의 1 x제곱 이런 애들 간혹 있다. 적분이야. 미분 아니요. 그러면 3 대입합니다. 36분의 81 빼기 2분의 9. 이거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9인가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8인가요? 그럼 4분의 9 나오겠네요. 선생님 음수인데요. 절대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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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래서 4분의 9요. 이거는 누구? 요 넓이죠. 둘러싸인 거니까 2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뒤로 가면 140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위치하고 거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얘기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 겁니다. 앞으로 가세요, 교재. 앞으로 가요. 쭉 갑니다. 쭉쭉쭉쭉 앞으로 갑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 이거 있어요? 솔직히 말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잘했네요. 추가할 겁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나온대. 그럼 미분의 역연산. 뭐하면?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속도가 주어져 있다고 적분해서 우리는 위치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분의 역연산. 가속도를 뭐하면? 적분하면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오, 괜찮아? 건강해? 됐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지가 문에 붙인 거야. 됐죠? 그 다음 속력 있죠? 얘를 정, 적, 분하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관계에서의 미분과 적분 개념을 다 배운 겁니다. 일단 너네한테는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식을 줄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식을 줄 거야. 그리고 시간 t가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할 거야.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위치식을 미분해서 속도식을 찾고요. 속도식의 절대값을 씌워 속력을 구한 다음 이 속력을 지금 물어본 구간에 정적분해서 이동거리 말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샘플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나의 위치는 0에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한 칸 왔어요. 위치가 변하고 있죠. 위치가 변하고 있죠. 다시 한 칸, 두 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왔습니다. 자, 내 위치는 몇입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가 다시 왼쪽 한 칸 왔죠. 맞아? 오른쪽으로 간 건 양수 1로 볼게요. 왼쪽은 음수로 볼게요. 그럼 내 위치는 지금 현재 어디 있어? 1에 있죠. 맞아요? 이때 오른쪽으로 갈 때 속도는 양수, 왼쪽으로 갈 때 속도는 음수.
맞아? 그래서 내 위치를 물어봐? 그럼 뭐 하면 돼? 위치를 물어봐? 그냥 속도를 갖고서 얘기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이렇게. 근데 문제는 전체 몇 칸 움직였어요? 3칸. 왜? 오른쪽 2칸. 맞아? 그리고 왼쪽으로 1칸. 됐음? 그럼 나의 운동량, 이동 거리를 물어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 그대로 말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갔을 때 속도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의 정적분이 나의 이동 거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거야. 그럼 하나 더. 적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지.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적분상수 C가 보이지 않을까? 그럼 적분상수 C 보이면은 정확하게 위치식을 모르는 거잖아요. 상수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너한테 뭘 줄까? 속도를 줍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식을 구하래요. 그때 너한테 줄 거야. 처음 위치가 몇인지. 됐음? 이유는 뭐 때문에? 적분상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를 완성해서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끝. 어려운 내용 없죠? 정리해 주시면 다음 수업 때 다시 뒤에 적분 넘어와서 문제를 푸는데 막 인테그랄 난리가 났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편하게 그냥 해석하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과제 풀어 오시고요. 넓이 잘 해오시고 다음 주에는 들어갑니다. 교재 미리미리 구매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